그 외국에 가고 언어영역 들어봤더니 이 EBS가 짱인 모양이죠. 수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순결해서 집념 어린 자의 것이지, EBS 문제를 숙련공처럼 반복하고 익히는 게 수학에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학에선 말이죠, 이런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케플러라는 사람이 아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케플러예요. 물리학자인데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어려서 이제 청년 시절에 스승님이 보내준 자료, 대략 인류가 1700년간 집적한 자료를 계산하기 시작하는데, 1년 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계산만 한답니다. 중간에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눈이 멀어도 다시 계산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발표하는 이 명제는 앞으로 500년간 어떤 인간도 이해하지 못하여도 좋다. 왜냐? 신은 나를 5000년간 기다려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필사의 집념이 이 케플러만한 자신감, 다른 어떤 인간도, 다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집념. 수학은, 수리영역은 집념 어린 자의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EBS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리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선 생각이 맑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능 수리영역의 핵심은 이 독해력과 이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문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긴 지문과 수학 문제와는 달리 어려운 조건들이 결합된 문제들이, 그게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를 위해선 이 문제를 제대로 똑바로 읽어줘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럴 능력이 모자라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들이 와 계시니까 좀 예 두 가지만 딱 들어주고 시작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들에게 이런 신문기사가 있어요. 사회적 비행을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을 조사해봤더니 게임 중독자가 많았다. 게임이 청소년의 사회적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딱 끄덕끄덕 그려지시죠? 이 글을 다시 한번 더 바꿔볼게요. 수학으로. 사회적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조사해봤더니 그 모든 학생들은 숨을 쉬고 있었다. 숨 쉬는 행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숨을 쉬지 말도록 해야 된다. 즉, 직전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신문기사. 이게 엉터리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을 지배하는 또 다른 명제가 하나 더 있는데, 표준 점수가 높으면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 좀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펜을 드시는데, 펜 있어요? 드셔야 돼요. 수리영역을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132쪽입니다. 132쪽. 132쪽이에요. 약간 계산이 복잡하지만 덧셈이니까 할 수 있어요. 132쪽에 언어 영역 있죠. 원점수 100점, 90점, 80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언어영역 100점에 137점하고 수리영역 90점에 언어영역 90점에 117점, 80점에 116점.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럼 바로 옆에 외국영역도 있거든요. 그것도 100점, 90점, 80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나서 133쪽을 보면 수리 영역이 있는데 오늘 편의상 수리 나형만 하겠습니다. 수리 나형. 수리 나형에 100점, 90점, 80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셨나요? 우리의 계산 직전에 언수의 만점에 표준 점수를 보세요. 수리 나형입니다. 기준이. 어느 게 제일 높죠? 어느 게 제일 높죠? 수리 나형이 지금 제일 높죠? 이게 작년 입시 자료예요. 인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이 세 가지의 계산이에요. 하나는 전 과목을 원점수 90점 맞았어요. 언수회를. 언수회 몽땅 다 90점을 맞았다고. 이 친구들의 표준 점수에 합하고 다 더해요. 더해보세요. 언수회 각각 90점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 합 더하셨어요? 몇 점이죠? 340점이죠. 이번엔 말이죠. 이렇게 계산할게요. 340 맞아요? 380? 예, 저 계산 안 해봤어요. 저는 원리를 아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 100점, 외국어 90점, 수리 80점을 맞았어요. 100점, 90점, 80점. 이 사람도 원점수 기준 아까 우리 직전 상황하고 같아요. 근데 언어 100점, 외국어 90점, 수리영역 80점이라고. 그걸 다 더해본다고. 더했더니 몇 점이 나오죠? 380? 몇 점? 383점. 됐죠? 이번에는 말이죠. 언어 80점, 외국어 90점, 수리 100점을 맞았어요. 그 세 사람의 점수를 합산해본다고. 자, 해보세요. 몇 점이죠? 몇 점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느 사람의 점수가 가장 높죠? 몇 점, 몇 점, 몇 점? 이 제일 높아요. 지금 보시라고, 계산한 결과를. 수리 잘 본 사람이 유리한가요? 유리해요? 아니죠?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이 중요해요?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해왔다, 이게. 인데, 사람의 마음이 점수가 높다니까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게 선입관이라고. 그 선입관이 문장을 정확히 읽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에 쓰여져 있는 수학적 조건을 정확히 독해하는 데 방해한다고. 이해가세요? 그 선입관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유형 연습이라는 거라고. 이게 사람이 말이죠. 많이 들었던 말에 친숙해지게 돼. 그러니까 많이 풀었던 문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정관념을 보고 가지고 그 문제를 접하게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읽어. 그래서 틀리게 된다, 이게. 물론 기본적인 유형에 관한 학습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게. 즉 유형을 충분히 숙달해서 숙련된 기능공이 되는 걸 수리영역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문제에 대해서 맑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맑은 생각,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그럼 맑은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교과서에
개념에 있다고. 그게 우리의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는 뭐냐? 이것도 오해가 심각한데, 교과서의 개념과 교과서의 문제로 끝이에요. 이 이상 어떤 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이상의 시험 범위가 있다고 상상하는 자, 그게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다루는 자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교과서의 개념에는 커다랗게 3개가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야 돼요. 수학에 처음 암기하라고 하는데, 개념엔 1번 개념 자체가 있어요. 그냥 자체, 식 자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이죠, 개념과 개념의 관계예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 세 번째는 말이죠, 개념을 정립하거나 혹은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 생각하는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개념 자체 1번이에요. 2번은 개념과 개념의 관계예요. 3번은 개념을 만든 생각의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다 암기하라고 하는 거, 암기하라고, 암기. 1번은 개념 자체예요. 2번은 개념과 개념의 관계예요. 3번은 개념을 만들고 확장시킬 때 사용한 생각의 원칙이에요. 이걸 총체로 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은 친구들은 1번만 개념이라고 이렇게 1번만. 그래서 개념 정리 따로, 문제풀이 따로 해요. 그러나 정작 수학역고사는, 수학역고사의 핵심은, 관건은 2번과 3번에 있어요. 2번은 뭐라고? 관계라고. 3번은 뭐라고?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이걸 다 교과서가 줬다고, 당신들에게.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려서부터 말이죠. 글을 읽고서 이 속에 있는 관계와 생각의 원칙을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장의 시험이 중요하니까 뭔가에 숙련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스스로. 그 숙련을 잘 시켜주는 책을 원해.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한 길이라고. 심지어 말이죠,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편법을 사랑해. 왜? 그러면 빨리 풀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 편법으로는, 혹은 그 숙련으로는 그 문제 밖에 안 풀린다 이거야.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정작 중요한 문제는 관계이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는 원칙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습성이 아주 못됐다고, 망할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지금까지. 물론 말이죠, 수학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다 이걸 알아.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다 터득하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혹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못해. 그래서 다음이 있다고.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은 뭐냐? 교과서에 제한된 지면에 다 실을 수 없는 그 2번과 3번, 특히 말이죠. 2번 뭐라고요? 관계라고. 3번은 뭐라고? 개념을 정립할 때 생각한 그 원칙, 그거라고. 그걸 투명하게, 누구에게도 오해하지 못하게, 어느 누구의 오해도 없이 투명하게, 완벽하게, 심지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주의해야 돼. 인주의사항.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원칙을 문제로 완벽하게 표현해놨다고, 이 기출문제집이. 그러니까 기출문제집하고 교과서 없이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가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쨌든 지금 당장 올해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교과서와 기출문제를 거의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품고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이명학 선생님이 EBS 보듯이 보라고 하면 안 돼. 이명학 선생님 어떻게 보라 그랬죠? 대충 봐. 주제와 소재만 중요해.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는 그러지 않아요. 문제를 풀고 풀렸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풀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느 참고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EBS 보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 문제를 보고 2번과 3번을 터득하려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이건 그게 어려운 문제이건 최소한 3점, 4점 문항은 있잖아요. 맞아도 대충 가면 안 돼. 예전에 숙련된 방법으로 풀었잖아요. 그 숙련의 도를 더욱 숙련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선입관이 강해져. 그러면 그럴수록 4점 문항을 못 풀어. 가 아니라고. 도대체 이 문제에선 나에게 어떤 관계를 익히라고 노력하는가? 혹은 이 문제에선 어떤 상황이 되면 나보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원칙에서 생각하라고 하는가를 터득할 때까지 그걸 본다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어려운 문항을 매우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 수능 보고 저랑 학생들의 괴리감을 심각하게 느꼈는데 작년 수능 30번 여러분 재수생이 있어요? 재수생 손 들어봐요. 손 들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재수하는 친구들 존경해요. 그럴만 하잖아요. 작년 수능 30번이 어려웠대요. 정답률이 어쨌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웠대요. 그 이유는 쉬운 문제를 엉터리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문제를 대충 풀어서 그래요. 쉬운 문제를 숙련공 풀듯이 풀어서 그래요. 수학은 숙련된 기술이 아니라고. 수학은 생각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쉬운 문제 다룰 때도 그렇게 다뤄야 된다. 기출문제 다룰 때는. EBS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EBS는 이래요. 이렇게 보면 돼요. 수학적 재능이 모자라잖아요. 혹은 내가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보지 마세요. 왜? 어차피 70%가 반영돼도 반영된 걸 느낄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잖아요? 어느 정도 친구들이 이걸 못 느끼느냐? 수리 가형 1등급 기준 이내에 있는 친구 이외에 아무도 못 느껴요. 수리 나형 1등급 느낄 수 없어요. 그게 EBS예요. 경고성 발언.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출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EBS에 내가 가까워지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일체? 이러잖아요? 수능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두 번째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출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재수생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선생님 이건 망할. 문제 보면 답이 생각나는데 나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말이냐. 이런 경지에 오게 돼요. 그래서 자만하게 돼요. 그 자만이 나를 절망으로 인도한다고. 내 생각의 예리함을 무디게 만든다고. 그게 실패의 길이라고. 쉬운 문제도 다시 2번에 입각해서 2번이 뭐라고요? 몇 번 쇠뇌시키는지 모르겠어요. 2번 뭐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라고. 이걸 확인하면서 풀어간다고. 3번은 뭐죠?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개념이 나에게 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라. 사실은 말이죠. 평가원이 말한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3번이에요.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생각이 원칙하에 어려운 문제도 그대로 풀린다. 다른 게 있지 않다. 다른 어떤 이상한 미신이 있지 않다를 이해하는 것. 이게 수학요구사에 관한 이해예요. 마지막으로요. 3월 모의고사가 닥쳐와요. 3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후진 모의고사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어느 사설 모의고사보다 훨씬 훌륭한 시험이에요. 재수생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 작년 수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학생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에요, 저 시험이. 왜냐? 최초로 나로 하여금 진실되게 반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봤던 모든 모의고사는 우리가 볼 3월 모의고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물론 말이죠, 3월 모의고사도 재수생이 치러본 작년 수능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작년 수능에 대해서, 재학생들은 올해 3월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기 위해선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줘야 돼. 그래야 반성할 수 있어. 반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한 변호 있잖아요. 변호를 다 포기하는 것. 나의 지금의 현실, 나의 지금의 처지, 이 모든 걸 그대로 직면하는 거, 그대로 쳐다보는 거. 우리 설명의 제목이 뭐죠? 어깨 열고 정면 돌파라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를 반성해서 오늘의 내가 아닌 나를 만드는 거, 일주일 후에 내가 아닌 이 6월 모의평가 본날의 내가 아닌 나를 그날, 비로소 올 그날 만드는 거. 그래서 그날 케플러처럼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여주세요. 케플러의 그것을. 네, 한석을 했습니다.